네, 마감을 앞두고 종목별로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떠해 보이세요? 계속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의 움직임 자체는 아시아 여타 증시에 비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사실 2050대 정도의 움직임이라면은 종목을 매매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지수 위주로 판단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식을 보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 매매가 아니라 주식을 보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이유는 시장의 중요도 자체가 위쪽으로 강하냐, 아래쪽으로 강하냐, 이걸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크게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면 시황 신경 안 쓰고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는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먼저 상승 파트부터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 오늘도 강세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주들 강했었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나 롯데케미칼도 흐름 상당히 양호하고요. 제약 쪽에서는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 SDI 정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먼저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저는 15만 원대를 아주 빠르게 지켜줬다라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아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자동차 지금 공교롭게도 움직이는 주도형 종목들이 차화정입니다. 2년, 3년 전 시장을 좀 떠올리게 하는 종목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의 특징은 사실 대형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시적인 반등 수준의 에너지가 아니라 근래 한 2년 이상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는 정도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이 정도 스케일의 섹터 대형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정배열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충분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들은 형성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많은 투자들이 올해 상반기 시장을 거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속도를 좀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장세이고 중소형주 장세에서는 연속성 자체가 일주일 만에도 혹은 사나흘 안에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만 대형주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현재 시장은 하반기 지금 8월 이후부터 대형주 장세에서의 시세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볼만한 종목들은 아주 많다 정도의 기준으로 자동차와 최근의 화학주의 강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화학주들 좀 한번 묶어볼게요. SK이노베이션하고요. 롯데케미칼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띕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잡음이 약간은 좀 있었는데 이 부분 뚫어내고 상승 전환 어제 마무리됐고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 롯데케미칼도 이번에 사실 삼성과의 빅딜 자체가 가벼운 재료는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4만 안 깨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저는 어제 오늘 시세를 보면서 대우조선 SK 인수설 자체를 외국인들이 뿌렸나? 외국인들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아주 예쁜 그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 코너에서도 제가 11만 원대에서 13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 의견을 드렸는데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11만 원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5점 돌파까지도 한번 혹은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동차, 화학, 정유 이쪽이 일단 주도 흐름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에너지 상승폭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종목은 저는 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50만 원 이탈 시점부터 계속해서 매도 의견이고요.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주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응이라는 점에서 좀 참고하시면은 저는 아직도 한미약품이 다시 재상승 추세로의 확정적 진입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더불어서 이 한미약품이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전반의 상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한미약품과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 종목이 한 2억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 20%의 게임인 것이고 이 패턴을 보고 여타 종목들이 이러한 어떤 예외적 패턴을 만들지 않을까. 60일, 20일 데드크로스라는 건 사실 상당히 무거운 하방 전환 시그널인데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강하게 되돌린다는 건 돈의 힘이지만 이것이 일반적 케이스가 아니라 예외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코스닥에서 막 진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예외적 경우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지금도 화학주, 자동차주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흐름이 다소 좀 부진한데요. 그 가운데서 현대건설도 오늘 좀 다소 밀려나고 있습니다. KTNG도 약세권이고요. SM과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대건설부터 보겠습니다. 건설주들 실적도 사실 좋지가 못했고요.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 정도는 사실 좀 싼 주식입니다. 좀 밸류 자체는 싼데 이번 삼성 엔지니어링의 빅베스 그리고 대우조선의 추가적인 공적자금 형태의 어떤 산업은행의 자원 투입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산 상각 우려감이 한 2조 원 정도까지 더 잡혔습니다. 이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빅베스 우려감, 즉 싼데 아직 걱정해야 되는 기업 내지는 섹터들 이런 인식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 자체가 일단 워낙에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손실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현대건설은 시간 싸움은 충분히 가능하다. 3만 원대 자체는 아주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시장 지수가 이 정도 올라오고 장세 자체가 이 자동차나 화학처럼 이미 주도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나고 있는 업종 섹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주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시간 고생을 감안하시더라도 좀 보장된 수익을 추구하신다라면은 건설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요.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는 가치주들은 그 가치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KTNG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오고 주봉상으로도 5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낙폭도 비교적 깊게 포착이 되는데요. 오늘 하락 원인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도 주시죠. 네, 일단 실적 한국전력과 함께 유틸리티 쪽에서도 그래도 실적도 좋고 추세도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기 방어주의 아주 대표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 화학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11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KTNG가 추세가 무너졌다거나 혹은 상투가 나왔다라고 확정짓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중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박스 최하단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접근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시다라면은 11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KTNG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연장을 기대하셔도 아직은 되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랜만에 엔터주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SM입니다. 오늘 1% 정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마이너스권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많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두 가지 기준입니다. 강한 걸 사거나 혹은 싼 걸 사거나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강한 건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꺾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SM은 추세 이탈이 없었죠. 지금 의료장비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코스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연중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추세가 전혀 이탈이 없는 종목들은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현재 위치에서 한 43,000원대가 이탈이 없다라면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종목이고 그 가격대가 유지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성장주 내지는 추세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누차 강조드리지만 잘 가다가 꺾인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마이웨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초반보다는 후반에 전반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저도 뭐 사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합리적 뭐 시장 가설처럼 모든 내용들과 걱정을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장세라면은 여러분들이 지수 스트레스를 가지면서 종목을 대응하실 필요는 여전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걱정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뭐 현금화 관점으로 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도 혹시라도 뭐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혹은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지금 크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매도 의견이라고 판단해서 매도하셨다라면은 여유 있게 다른 종목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면은 시장과 연동 없이 계속해서 수익 추구하시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 전 업앤다운 토마토 투자 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